오늘 일단은 리버풀이 패배한 원인 중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이 자기들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체력이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리버풀이 특공대 역습할 때도 프린트가 있다 보니까 그 체력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리버풀이 수비 블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압박하는 건 역시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한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그랬을 때는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리버풀 경기들을 보면 슬롯이 실리적인 운영을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체력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잘하는 무기들을 다 쓸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버풀이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도 풀 체력일 때 거의 5대5 싸움이야. 지금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토날리 이런 선수들 원래도 리그 최상급 중원인데 리버풀이 소보슬라이, 메칼리스터, 흐라벤베르 최상일 때의 체력이랑 만나도 강한 상대인데 중원의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싸우다 보니까 5대5 경합 싸움 같은 데서 리버풀이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센터백들이 중원까지 공을 보내. 그러면 중원에서 리버풀이 그 앞쪽으로까지 공을 배달하는 빈도가 매우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공격진이 못했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공격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의 게임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쪽으로 공 자체가 잘 안 넘어가는 그런 식의 경기를 특히나 전반전에는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조타를 투입했던 건 슬롯 감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빌드업이 돼서 앞으로 공이 나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슬롯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조타 쪽으로 공이 안 가. 그러다 보니까 땅에 공을 붙여서 나가는 건 못하고 결국에는 롱킥으로 앞쪽으로 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 롱킥으로 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타보다는 그래도 누네스가 낫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게임의 양상이었으면 누네즈 선발 그리고 조타 교체 투입이 순서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네즈가 뭐 공은 못 따더라도 센터백들이랑 계속 뭐 지게지는 것처럼 몸싸움해서 좀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서로 넘어지고 그러면서 뉴캐슬 센터백들의 땀을 좀 빼줘야지. 그래서 좀 해롱해롱하게 누네스가 만들어주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조타 같은 선수가 들어가면 박스 안에서 어쌔신처럼 탁 받아먹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사실 조타가 최근에 그렇게 컨디션이 좋진 않았잖아. 그냥 순수 조타가 최근에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 높이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그냥 누네즈를 한번 생각해 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시야를 좀 넓게 가져보면 아무래도 누적된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로테이션이 부족했던 게 지금 터지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리버풀이 사실 선수 숫자로만 보면은 더블 스쿼드 되긴 하거든. 근데 베스트 11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제 슬롯 입장에서는 그래도 순탄하게 가고 싶다 보니까 풀로테는 돌릴 수 없었던 거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한 건데 미드필더는 사실상 소음의 커피로 갔잖아요. 엘리엇도 슬롯한테 신뢰를 못 받았고 엔도도 사실 잠그기용으로만 많이 투입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누적되어서 미드필더의 체력 저하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명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 보이냐 저는 흐라벤베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흐라벤베르가 원래는 이제 체력 좋았을 때는 공 오고 돌아서는 거 되게 잘했잖아. 흐흐턴 진짜 좋고 쓱싹 해가지고 한 2명 자기가 낙엽처럼 떨궈내고 앞으로 공을 전개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숫자로 이득 보고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애초에 그 공 받는 시점부터. 근데 그런 장면들이 최근에 리버풀이 안 좋았을 때는 거의 없었긴 했거든. 그래서 그 흐라벤베르가 그 퀄리티 차이를 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센터백 바로 앞이었는데 그게 안 된 것도 뭐 리버풀의 강함을 좀 약하게 만든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또 리버풀의 공격진을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두더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두더지 게임 아시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거. 근데 이제 마누라 때는 사실 두더지가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살라가 올라온 날은 다른 선수가 죽더라도 되고, 또 피르미노 올라오고 마네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누가 그 두더지 기계에 전원을 꺼버렸어. 최근 파리 생제르맹전부터 해가지고 그냥 전원을 꺼버리니까 3명 다 안 올라오는 거야. 두더지가 한 명이라도 올라와야 걔를 중심으로 버티면서 경기력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어나가면서 해는 건데, 그러니까 두더지 기계를 꺼버린 느낌이 저는 좀 들긴 합니다. 오른쪽 풀백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다 다쳤잖아. 아놀드, 브래들리, 그 다음에 조고메즈, 거의 뭐 1, 2, 3 옵션이 다 다치다 보니까 지금 우풀백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콴사가 이제 센터백이지만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봤을 때 콴사는 지금 1인분을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콴사가 앞까지 신경을 써줄 여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 할 것만 잘해야 돼. 근데 아놀드는 어쨌든 간 하고 앞쪽으로 뿌려주는 게 됐거든. 근데 아놀드식 전환 패스가 콴사 발에서 나오는 일이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다 보니까 살라까지 또 같이 죽는 그런 것들도 저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콴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콴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이 아닌데 나온 거니까. 그리고 오늘 저 개인적으로 리버풀한테 경기 내적으로 답답했던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는 반다이크 집어넣고 약간 김신욱 형님식으로 썼잖아, 반다이크를. 근데 반다이크를 거기까지 넣었다는 건 거기까지 일단 킥이 가야 돼. 근데 리버풀 선수들이 왜 이렇게 킥을 멀리 못 차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킥을 일단 때려줘야지 뭐 반다이크가 경합을 할 텐데, 오늘은 너무 롱킥이 안 됐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급했었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캐슬이 잘 밀어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어거지 롱킥이 리버풀이 결정적으로 적었어. 마지막에 공격 숫자 많이 투입하고 박스 안에다 넣어놨는데 거기다가 누가 배달해 줄 거냐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놀드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 뭐 멘탈적인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일단 리버풀 멘탈 최상이었던 거는 1차전 끝나고였을 것 같거든. PSG전 1차전 끝나고 야 이걸 우리가 이겨?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지고 나서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버리고 그 여파가 오늘까지 왔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반다이크는 진짜 주장 같더라.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 선수들이 오늘 경기는 정신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공을 끊어내고도 그 다음 패스가 부정확한 것들이 많으면서 또 끊겨 이게 반복됐었는데, 그 와중에 반다이크만 좀 정신을 차리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반다이크 정도의 멘탈을 가지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확실히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덴번이랑 메갈리스터 경합시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뉴캐슬이 머리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덴번 같은 키 큰 선수를 박스 바깥으로 빼놓았는데 리버풀이 키 큰 선수가 콴사, 코나테, 반다이크 이렇게 있었는데 덴번을 밖에 빼놓다 보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야, 나 밖에 있는데 반다이크, 코나테 너네 계속 안에 있을 거야? 한 명 나와 이렇게 했는데 리버풀이 그냥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안에서 막자 해서 뒤에 있는 키 큰 센터백들은 콴사, 반다이크, 코나테 이런 애들은 그냥 지역 방어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코너킥이 다 덴번 쪽으로 갔고 덴번이 머리를 맞췄던 적이 한 2번 있거든요. 실점하기 전에도. 그랬는데도 계속 메갈리스터를 외치했던 거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갈리스터 쪽으로 올라오는 그 킥이 있잖아요. 그거는 키 작은 선수가 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감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밑둥을 탁 차가지고 공이 이렇게 역회전 먹게끔 이렇게 차거든요. 그러면 덴버는 달려가면서 헤더를 찍잖아. 맥칼리스터는 달려가면서 역방향으로 공을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키 큰 선수가 러닝 점프했을 때는 높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버리잖아요. 그 킥의 구질도 덴번한테 훨씬 유리하게 갔던 것 같아. 그리고 덴번한테 배달하는 코너킥의 패턴도 일정하지 않았어. 그것도 뉴캐슬이 잘한 거죠. 덴번한테 이렇게도 줘보고 저렇게도 줘보고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